한 여성을 노란 운동복 차림의 남성이 10여 미터 간격을 두고 따라갑니다. 200m 정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다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갑니다. 여성을 주시하다가 얼굴을 힐끗 확인하고는 발길을 돌리는 이 남성.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모 씨입니다.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영무원을 살해하기 2시간 반 전 상황으로 경찰은 전 씨가 범행 전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을 최소 2차례 이상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은 전 씨가 다른 여성을 피해자로 착각하고 미행하는 장면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범행 당일 오후 흉기를 챙겨 집을 나선 뒤 먼저 피해자가 살던 집 주변에서 2시간 넘게 배회하며 피해자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자 구산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근무지를 확인한 뒤 신당역 범행 장소로 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범행 전 현금을 찾아 가족에게 주려고 한 사실, 피해자의 옛집을 수차례 찾아간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당역 추모 공간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걸 가해를 하면은 그게 처벌이 되게 엄청나다라는 그런 사회적 인지나 이런 게 좀 깔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전 씨가 경찰과 함께 한 다세대 주택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경찰이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전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전 씨의 걸로 보이는 태블릿과 외장하드 각 1개씩을 확보해 추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확보된 전 씨의 휴대전화는 포렌식이 끝났습니다. 전 씨가 범행 8시간 전쯤 집 근처에서 본인 명의의 예금 1,700만 원을 인출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실제 인출은 없었지만 경찰은 전 씨가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범행 전 흉기와 위생모를 미리 준비하고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을 알아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 씨의 죄명도 살인 혐의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보복살인은 살인 혐의보다 최소 5년 이상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엔 오늘도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곳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는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가 빼곡하게 붙어 있고 한켠에는 국화꽃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멀리서 찾아와 국화를 두거나 메시지를 적고 가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일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무거운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같이 고민하고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 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어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 전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 검찰도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성범죄인 불법 촬영과 협박, 지난 2019년부터 지난 2월까지 370여 차례나 스토킹 연락을 하는 등 혐의가 무겁고 죄질도 나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고소로 시작된 수사 과정 내내 전 씨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경찰이 처음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주거지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전 씨가 서울교통공사 입사 전 회계법인에서 2년 동안 회계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직업적 특성이 기각 사유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칩니다. 전문직 자격증이 있고 직업이 탄탄하고 이러면 사실 비교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질러도 최소한 도주하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 이런 관행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두 번째 피해자 고소로 진행된 추가 수사에선 경찰이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이 구속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어야 되는 거죠.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이라도 임시조치라도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조치를 안 했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도 피해자 보호 방안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수사가 종료되고 재판에서도 합의가 감경 사유로 작동해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가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마지못해 합의하거나 거부할 경우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속적인 범죄를 대상으로만 하다 보니 사건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처벌이 어렵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SBS 김봄입니다. 네, 이곳 신당역 여자 화장실 입구에는 피해 여성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보시면요. 피해 여성을 추모하는 국화꽃들이 이렇게 산더미를 이뤄서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을 했고요. 조금 더 들어와서 보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글들이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은 메모지를 읽거나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하면서 추모의 뜻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피해 여성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피해 여성은 그날도 근무복을 입고 평소처럼 순찰을 하다가 오랫동안 시달려온 스토킹범으로부터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는 계속 증가해서 올 상반기에만 14,000건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이자 그리고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야 이런 무기력한 질문을 던지지 않도록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신당역에서 SBS 신정은입니다. 경찰이 다급하게 지하철 여관으로 뛰어들어가고 잠시 뒤 한 남성이 경찰들에게 붙잡혀 호송됩니다. 곧이어 피해자를 실은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젯밤 9시쯤 31살 전모 씨가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근무 중인 20대 영무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전 씨는 이곳 역사 안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린 뒤 화장실로 들어가는 A씨를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 내에 있는 비상벨을 눌렀고 역사 직원과 시민들이 전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왜 피해자한테 범행을 저지르신 건가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2시간 반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전 씨는 A씨와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했던 동료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전 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한 차례 고소를 당했고 지난 1월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추가 고소까지 이뤄졌습니다. 두 사건은 병합돼 오늘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하루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전 씨가 자신을 고소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도구인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범행 당시 위생모까지 썼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보복범죄가 입증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